저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맞는 말만 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하면 무조건 지키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쉽게 안 합니다. 일단은 외국인이라서 안 믿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전문적일 거라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외국인은 무조건 서포트를 하고 무조건 통역을 하는 사람 정도로 멈추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라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커레버 컴퍼니의 대표입니다. 커레버 컴퍼니는 컨설팅 회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건 의료 관광, 그리고 무역, 공연, 엔터테인먼트 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카타르, 스위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과 교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유럽 국가들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커레버 컴퍼니는 엔터테인먼트 쪽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K-팝이 많이 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인데 2024년 10월에 튀르키예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K-팝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들의 미소와 좋아하는 그룹을 데려와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아제르바이잔, 카타르 등 공연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데려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08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초청 학생으로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20살, 아제르바이잔 나이로는 18살 정도 되었던 해였는데요. 정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한국까지 오는 것이 큰 용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제르바이잔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나라에 오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심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는 점에서는 조금 일단 한국어도 잘 안 되고 한국 음식도 잘 못 먹고 당장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한국어를 빨리 공부해야 되고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앞섰지 그 당시에는 꿈을 크게 생각을 못했어요. 한국어가 잘 안 되니까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앉았는데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 질문 있어야 하면 100명 학생이 있으면 다 조용하고 진짜 가끔 한두 명씩 손 들었는데 저는 제일 앞에 앉으면서 제일 먼저 손 들고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냥 아제르바이잔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 좀 살아보니까 다들 왜 손을 안 들지? 나도 안 들어야 되나? 이게 조금 그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축되고 뭔가 도전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에서 튀더라도 그냥 손 들고 항상 질문하는 스타일이라서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 분들, 학생들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국 학생들 손 안 든다고 이 학생들도 막 조용히 있지 말고 모르는 건 다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가 택했던 전공은 경영학과였어요. 석사학위까지 마쳤는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내세우고 싶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 회사의 문제인 줄 알고 회사를 바꿨는데 똑같은 문제를 또 겪었습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이구나.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창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꿈을 실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지만 겁이 많이 났어요. 실제 그것을 사업으로 이루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올해로 한국에 산 지 17년 됐는데요. 그 결정을 하는데도 한 15년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통역 번역가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국 기업들과 일을 하고 싶다고 연결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요청들이 단순히 일회성일 거라 생각하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도와드리고 끝났는데, 어쩌면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려면 아예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업 초기에 진짜 시작해볼까 하는 그 단계에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바로 만약에 새로운 거래처를 제가 발굴하러 가면 일단은 외국인이라서 안 믿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외국인이라서 전문적일 거라는 생각이 없었나 봐요. 외국인은 무조건 서포트를 하고 무조건 통역을 하는 사람 정도로 멈추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강해져야 된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충 해서는 안 되겠구나, 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길이 많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번 하면 무조건 지키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쉽게 안 합니다. 신뢰를 얻으려면 맞는 말만 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면 안 되고, 거래처를 찾을 때도 그 거래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되고, 잘 걸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일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를 믿고 또 연락이 오고 또 연락이 오는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 살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입소문이 정말 빨라요. 같이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가치를 만약에 더해줬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저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이 체인처럼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의 배경에는 역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한국어예요. 한국어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말하는 맥락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사업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는 기본이니까 한국어 공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전 어떤 거 했냐면 테드라는 사이트 혹시 아실까요? 항상 그 테드를 통해서 또 연습을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거기에 나오는 한국인 연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밑에 자막을 놓고 보고 똑같이 따라해요. 그분들의 발음이나 억양을 똑같이 따라하고 끊고 다시 듣고 따라하고, 이거를 수백 번 반복해요. 또 한국의 앵커분들 있죠. 뉴스 앵커분들 똑같이 따라하고 억양까지 연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대구에 살았거든요. 대구 사투리를 쓰고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사투리를 써서 조금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업을 하니까 웃기는 사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앵커분들이 가장 완벽한 한국어를 하시니까 그분들의 말을 틀어놓고 보고 따라하고 이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에서 문화다양성 강사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 노인분들이 정말 정이 많으세요. 군고구마랑 찐 계란을 들고 오셔서 강사님 많이 힘드시죠? 드셔보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업 끝나고 한 분 한 분 악수하면서 정말 감사했다, 덕분에 많이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역시 한국은 정의 나라구나.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 그거 하나가 힘들 때도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한 가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있어요. 가치를 더하는 것. 저는 국가기관에서 외국인들 대상 멘토 활동도 하고, 아제르바이잔을 한국에 알리고 한국을 아제르바이잔에 알리는 이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 그 중간에 자세히 보면 사람들에게 뭔가 가치를 더하고 싶어서 생긴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도 한국 기업들이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과 사업을 도와주는 일이니까 이것 또한 가치를 더하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연속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장점이면서 외국인 분들의 강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곳으로 만들고 역발상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외국인이라서 기회가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기회는 정말 많습니다. 그 대신 그 기회를 어떻게 찾아가는 것이 우리만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 그 힘든 순간에는 그 힘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힘든 모습들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이 미래에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할 거니까 힘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